AV 배우 이상형 월드컵 그런 건 예정 있으시나요? 일단 화면 전환하고 AV 배우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일단 마누라님이 날 가만두겠니? AV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근데 나는 그 할 마음은 있어. 왜냐하면 잠깐 화면 바꿔서 제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카메오 영화를 리뷰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게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자면 AV. 어려운 단어다 진짜. 마누라님이 이걸 보게 되면은 나는 전치 몇 주 뭐 이런 걸로 해설이 될지 모르겠네. 내 그 신상이 오디오 앤 비디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제 나이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바레이션이 넓은 요 사람들이 즐겨보던 AV는 잽이라 그래갖고 JAV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뜨는 게 그거죠. 요즘에는 요게 많이 기울고 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 JAV가. 요즘 뜨는 건 이제 CAV, 카브라는 게 많이 뜨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중국 쪽.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같이 나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국 쪽에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런 게 있죠. 온리팬즈라는 게 있습니다. 온리팬즈.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 저는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까부랑 온리팬즈는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저는 JAV 세대인데, 짜부 세대인데, 이 짜부에서 알아주는 브랜드들이 있죠. 내가 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S1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런 회사가 있어요. 프레스티지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OD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 이게 맞나? 아리스 맞나? 아리스 저펜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주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회사들보다도 더 이렇게 인기가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라 하면 캐리비안닷컴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알면 안 돼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폰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 들어봐. 이제 나는 이 회사가 다 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방금 검색해서 급히 외운 회사들인데, 도쿄하시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아무튼 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좀 잊어주시면 좋겠고, 요 두 회사, 그 다음에 여기 SOD, S1, 프레스티지, 이 5개 회사가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일본에는 제일교포라고 그러죠. 제일교포가, 사람들은 흔히 제일교포를 단 한 가지 제일교포 이렇게 그냥 묶어서 얘기하는데, 제일교포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조직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조총련이죠.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유명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이 조총련 계열입니다. 그리고 민단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센 사람들이 요 민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조직이라고 하긴 뭐하고, 딱 하나는 그겁니다. 이제 해방 이후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완벽한 팩트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 한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요 해방 이후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들, 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조직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니까. 중요한 건 요 조총련과 민단, 요 2가지인데, 조총련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총련 민족학교라 그래가지고 까만 바지 또는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위에 흰 저고리 또는 흰 와이셔츠 입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제일교포 하면 생각나는 거, 학교에서 교육할 때 교실에 인공기 걸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걸어놓고 교육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걸고 공부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따로 무슨 자긍심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적이 북한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조총련은 국적이 조선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그냥 국적이 조선이에요.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랑 대한민국으로 나뉘어서 정부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 조총련 사람들은 국적이 조선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선이 아직 안 망한 거예요. 근데 왜 인공기를 걸고 북한이랑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고 자녀들을 교육하느냐? 이 사람들이 해방 정국 때 조총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돈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일본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일본 학교 가면 일본어 배우고, 일본 카타카나 히라가나 배워가지고
한국 전체성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새끼들을 한국인으로 기르고 싶다. 그러니까 조선인으로 기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국적도 조선으로 유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정부에 우리한테 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사고 애들 교복하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돈을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들 뭐 요구하는 걸 몇 가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애들을 교육하겠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기르고 싶다. 근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보수 측 주장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해방정국에 이게 전쟁 위험이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쳐들러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와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얼마 안 돼갖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거를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거절했다라는 주장을 보수에서 하고 진보 측에서는 이승만 이 놈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가지고 그딴 거 신경도 안 썼다. 지 해먹기 바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저는 몰라요. 나는 판단 안 해. 아무튼 둘 다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조총련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는 거죠. 김일성한테 간 겁니다. 그래갖고 지원 좀 해줘.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이미 이 소련이랑 짬짬이가 많이 돼 있었고 군비 같은 걸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6.25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돈이고 쌀이고 북한에서는 넉넉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예상하기로 우리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그냥 통일한다. 통일하고 적화 통일해갖고 그냥 북한으로 가는 거다. 북한 체제로 이 한반도를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총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이 머릿속에서는 이제 나는 한반도 왕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총련도 끌어들이고 싶으니까 그래 지원해줄게. 그 대신 내 사진, 내 아들 사진 걸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총련에서는 그 조건이 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야 지원을 받고 이승만 쪽에서는 이미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걸고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총련 교육 그 커리큘럼에 보면 지금도 조선혁명 역사라는 걸 같이 가르쳐요. 조선혁명 역사라는 교과 과목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는 다 그 내용이랍니다. 그냥 김일성 장군이 솔방으로 수류탄을 만드셨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 뭐 다 그거래요. 근데 교사들이 인식이 있는 교사들은 앞에 그 얘기를 하고 가르친답니다. 이건 다 개뻥이다. 시험 점수만 내라. 그리고 다 잊어라. 라고 가르친답니다.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고 제가 뭐 그거를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민단은 무엇이냐? 민단은 말 그대로 제1 한국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 동포들 중에 국적을 조선으로 갖고 있으면 조선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랑 북한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조선으로 갖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수의 제1교포들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일본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등 갈고 왔는데 왜 야동회사 이름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야동회사라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해명하세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민단은 조선적은 싫어. 조선 국적을 갖고 있으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아. 그래서 국적을 갈아 껴야겠는데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는 싫어. 나는 한국인이란 말이죠. 나는 저 원수인가 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선인으로 남고 싶은데 조선 국적은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많으니까 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북한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고 남한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일본인도 싫고 조선은 불편해서 싫고 북한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겠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에서.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나 어디서 살고 있다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안 택하고 한국인 국적을 택한 거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애국심 장난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골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는 조선을 북한이 아닙니다. 북조선이 아니고 그냥 조선 말 그대로 이씨조선 그 자체 나는 그 조선의 피가 흐르는 조선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완전 극렬한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조총련이고 그것보다는 현실에 좀 타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어 라고 한 사람들이 요 민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진짜 한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보수 우파 우리나라 보수 우파에서는 민단은 조금 챙겨주는 편인데 이 조총련은 안 챙겨주면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에서 조총련 학교에서 교실마다 인공기랑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다 보니까 니들 빨갱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뿌리를 알고 보면 좋아서 건
게 아니다.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조총련과 민단 얘기를 내가 왜 하냐? 밑에 써있죠. 왜 얘기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다는 거고 여기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똑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요. 왜 떨어뜨렸냐? 정리 잘해야지. 귀중한 자료니까. 먼저 이제 흔히 말하기로 이제 요 왼쪽이 이거 유모 계열, 요쪽이 노모 계열이라고 이제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 S1이 민단 회사입니다. 배우들은 다 일본인이래요. 배우들은 다 일본인. 그리고 회사를 주요 갖고 있는 지배 조직이 한국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민단인 거고 요쪽이 이제 조총련 계열. 조총련이 요 두 회사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특히나 요 민단 쪽에서는 이 S1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으로 목소리 길림 아주 재밌었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민단 쪽에서는 귀화한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들도 좀 배우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S1 배우들을 보면 좀 한국적인 배우들이 좀 있어요. 한국적으로 이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총련 쪽은 절대 안 쓴대요. 한국계를 배우로.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나 SOD 쪽을 보면 영상을 보면 굉장히 100% 배우를 다 순수 일본인들만 쓰고 아니 순수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들만 쓰고 그래서 그 배우들에게 굉장히 능욕적이고 굉장히 치욕을 주는 스타일의 영상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우리가 이걸로 그 일본에 복수한다 뭐 이런 그 감성을 많이 담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헨타이라고 불리는 형들이 그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능욕적인 뭐 그런 걸 많이 찍으신다 얘기할 수 있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요 페리비안닷컴이나 이폰도라는 회사들은 회사 법인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고 또 세금 내는 데는 또 다 따로 조세 피처로 빠져가지고 일본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뭐 대충 뭐 이 정도까지 참고 들으실 정도면 뭐 휴지끈이 장난이 아닌 분들이 여기 모여있을 테니까 아시죠? 요 유모 계열에서 닳고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금하시고 은퇴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죠. 아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민단 쪽의 영상들을 보면 좀 이쁘게 띄워주는 여배우를 이렇게 이쁘게 그냥 뿌숑빠숑 이렇게 띄워주는 영상들이 많은 반면에 이 조총련 쪽에서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능욕을 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미케님 그분 지금 목소리 길님 말씀하신 그분도 제일 교포죠. 남자 배우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 배우는 절대 한국인을 안 쓴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한국 혈통 추정 배우 한국 혈통 추정 배우라고 하면 오그라요나 씨는 아니고 오그라요나는 이쪽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이 들으면 약간 충격받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이거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라라 아스카가 이제 한국 혈통이라고 해요. 그 키라라 아스카 성형 전 얼굴을 보면 좀 납득이 가긴 합니다. 한국인 맞는 것 같다. 약간 김혜자 선생님을 닮기도 한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 아이다라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뭐 그런 게 있어요. 요런 이제 배우들이 있고 또 그 최근에 아주 크게 한 획을 그었던 이제 그 미카미 유아라는 요런 배우들이 이제 한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혈통. 보면은 요런 분들이 이제 대개 요 민단 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죠. S1이나 뭐 페리비안 쪽에서. 특히나 제가 아주 아꼈던 분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뭐 요런 구도가 있다.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다. 요런 얘기는 신분 휴지나 이런 채널에서도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남묘호랭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남묘호랭개교 막 이러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한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정당이 있어요. 공명당이라고. 요 공명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작은 당. 지금으로 치면 조국신당처럼 조국신당이 12석을 갖고 민주당을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당. 아니면 보수로 치자면 이준석 개혁신당 같이 이준석이 국민의힘 이 큰 당을 뺏어
섞여 만드는 걸로 찌르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공명당, 이게 이제 한국인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얼마 전에 아니 신미편 씨 압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타입이 아니라니요. 알지요. 제가 여기서 사진까지 띄워야겠습니까? 꼭 띄워야겠어요 제가. 왜 문재인 정부 때 노재팬 운동했었잖아요. 그때 한인 기업들이 유탄 맞고 많이 날아갔어요. 일본에 국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적으로 이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지배구조가 되게 웃긴 게 유니클로를 만든 창업주는 극우예요. 극우. 일본 극우. 그래서 유니클로 창업주는 대한민국을 정벌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민단에서 아까 얘기한 민단에서 유니클로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소위 뭐 민주당 계열이라고 진보라는 쪽에서 그러잖아요. 친일파 숙청해야 된다. 좋다 이겁니다. 친일파 뭐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인이 한국 땅을 일본한테 퍼주자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 친일파 숙청하자. 그래 오케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 잡아 죽일 건데 도대체.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의 반은 일본 극우예요. 근데 반은 우리 교포입니다. 둘이 손을 잡았단 말이죠. 사업에 이념이 어디 있어요. 돈 벌면 그만인 거지. 둘이 섞였는데 민단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노재팬 운동해가지고 엄청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끔찍한 얘기인데 안중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이 이토히로 부비를 쏴 죽였잖아요. 정말 민족의 영웅이죠.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중근의 넷째 아들은 완전한 친일파였어요. 이건 검색해 보셔도 압니다. 친일파 잡아 죽이자고 하면 안중근의 묘를 파묘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중근 선생이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호기롭고 당당하고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진보가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그냥 냅두자 도 아니고 친일파 다 잡아 죽이자 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섞여서 세월이 너무 흘려가지고 이제는 다 섞여버렸어요. 그 친일파를 다 죽입시다. 독립 후손들을 다 떵떵거리고 살게 해줍시다. 근데 그 손자와 손녀가 결혼을 했네?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부의 자녀는 친일파냐 독립군이냐? 어쩔 것이냐? 여기서 참 난감한 딜레마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끼고 확실한 애들만 죽이자. 그러면 공평성이 맞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일파를 척결하자? 그래 좋다 이겁니다. 좋긴 한데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잊혀져서는 안 되지만 그냥 역사책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는 걸로 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냥 제 주장이에요. 그냥 뻘소리였고요. 야동 얘기하다가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도리가 없어 도리가. 유니클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섞여 있는 회사고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롯데가 또 뭐 친일 기업이네 뭐 이렇게 떠들지만 대표적인 민단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민단이 갖고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게 있어요. 토요타 지분의 한 20% 정도가 민단 조총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해졌다. 많이 애매해졌다. 여기서 과연 렉서스를 사면 친일파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분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지배 구조 이런 걸 보면 얘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많이 탑시다. 렉서스 최고의 차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현대기아차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불편해지고 저는 목공 유튜버다 보니까 제 채널에는 보수도 구독을 해주시고 진보도 구독을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둘 중 어느 한 군데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몇 분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쩝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나마 좀 안다 하는 게 이 분야인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또 털어봤네. 또 빠지겠네. 아우 진짜 나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 네. 열심히 입 털고 구독자 쫓아내는 지금 남아서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저 감사드릴 따름이죠. 이런 거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 진보에서 친일파 욕을 하기가 어려워진 게 저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쳐맞는 김에 더 쳐맞자. 그래 문재인이 양산 사절을 일본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뭐야? 아니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며. 근데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는 대신 양산사절을 일본식으로 건축하겠대. 그리고 문재인 딸 있죠. 문다해라고 쓸게요. 그냥 문다해는 일본 오쿠시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오쿠시칸 대학교의 깃발이 대학교마다 학교 깃발이 있잖아요. 오쿠시칸 대 깃발을 제가 여기 걸잖아요. 저 노란 딱지예요. 왜냐하면 아시죠? 그냥 무길승천기 그게 대학교 깃발이에요. 이 고쿠시칸 대를 만든
만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사상가가 만든 학교를 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입학도 아니고 다른 데를 다니다가 여기로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일본 극우 중에 극우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도쿠시칸대에 제 발로 들어가서 왜? 아빠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는 한일 명분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가장 최근 진보의 대통령이다 보니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이제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뭐 결론은 안 나는 얘긴데 쓸데없는 소리로 마무리를 좀 털어볼까? 쇼츠거리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입을 좀 털어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죄가 아니잖아. 이게 죄인가? 죄는 아니지. 일본 건축 양식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도쿠시칸대를 잘 모르고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죄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개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저도 일본을 안 좋아해요. 저도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일본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메뉴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일본은 독일과 미국, 영국제를 너무 많이 베껴서 표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너무 양심이 없어 보여요. 양심이 뭐 우리한테 사과 안 한다고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민폐를 너무 많이 끼쳐요. 솔직히 해외.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잘하고 있고 슈퍼마리오 잘하고 있고 닌텐도 스위치도 샀고 하츠네 미쿠의 환장한 덕후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싫어하면서 그거 왜 쓰냐 일본 싫다면서 초밥을 왜 처먹냐 뭐 그러는데 그거는 별개다. 문화를 소비하는데 뭐 어때? 좋아할 수도 있지. 일본에서도 우리 식민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니코와 조센진가 야이타 호가 오이시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기는 조선놈이 구워야 맛있어.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흔히 돌았었어요. 싫으면 왜 죽이고 없애고 무시해야 돼? 이용해 먹으면 되지. 밉고 싫어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싸게 좋게 갖고 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전 그래서 마키다는 안 쓰지만 일본에서 만드는 뭐 톱이나 대패 이런 거는 일본이 잘해요. 잘하니까 그래 갖고 와 싸게 갖고 와 라고 얘기하는 뭐 요런 입장이 있다. 일본을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나는 일본을 하대하는 입장에 있다. 내가 기시다보다 위다 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산다. 일본에서 가장 잘난 놈이 그게 나츠메 소세키건 노벨상 받은 놈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범죄자보다 하나 아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난 놈이 한국에서 가장 못난 놈보다 하나 밑에 있다 라는 마인드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살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왜 절대 없냐고 왜 절대 없어야 되냐고.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데 한국에 와서 자원을 캐가고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했잖아. 네 원룩이 놀리면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을 다 죽였으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본 싫으니까 일본 절대 가지마. 일본 거 절대 먹지마. 일본 거 사기만 해봐 라는 말이 안 된다고. 쓰면 되고 일본 거 써도 되고 사도 되고 우습게 보겠다 이거지. 우습게 보겠다. 일본도 우리나라 되게 우습게 봐. 그러면서 아사히 맥주 팔잖아. 이익은 취한단 말이야. 이익은 취해. 호불호에 관계없이 이익은 취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이익은 취하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자드 일본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자드. 근데 그 자드의 메인 보컬이던 사카이 이즈미가 의문사 했어요. 의문사 해가지고 저는 그때 약간 20대 초반에 약간 그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일본 직접 가가지고 아사히 신문 이런 데다 편지도 써서 우체통에 넣고 했었습니다. 물론 전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 내가 일본어 하는 거 알고 있잖아 원루가. 내가 뭐 이걸로 일본을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그냥 나는 내 깜냥이 요 정도고 나는 그냥 일본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일본도 하나의 생산하는 국가고 그냥 외국 중에 하나인 거지. 외국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죄진 게 있잖아. 우리한테 36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철저하게 규명해서 사과하고 보상해라. 그거는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 입장은 뭐냐 하면 약점 하나 잡았다 이거지. 너 잘 걸렸다. 너 트짓거리. 너네 그거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싸게 갖고 와. 이거 싸게 갖고. 이거는 공짜로 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걸 왜 포기하나?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힘 쪽에서는 너무 쉽게 버리려고 해. 앞으로 상생하자. 뭐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그거를 잡고 못 놔. 막 사과 받아야지. 끝까지 보상받아야지. 근데 그 둘 다 싫다 이거야 나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난 1번, 2번 다 버렸다고. 난 그냥 사과하든가 말든가. 일본 애들한테 사과한다는 거는요 뭐랑 동의어냐면 이거랑 동의어예요. 뭐 일본에서 사과한다는 거는 책임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사과가 없어요. 일본은 고개사 박는다 그러잖아요. 머리 숙이고. 일본에서 큰 사고를 치면 무조건 한 명이 목숨을 끊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해라 라고 말하지만 일본 애들이 들을 때는 너 죽어라 라고 들린다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겠냐고. 그 일본의 무라야마나 이런 몇몇 총리들이 사과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하다. 그냥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거든. 일본한테 진정한 사과 맨날 얘기하잖아. 진정한 사과. 진정한 사과는 이거 그런 얘기거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사과 요구하지 말고 꼭 알리는 거지. 계속 알리고 일본이 저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 나쁜 짓 했었으니까 이거 갖고 와. 수산물 공짜로 갖고 와. 지금 또 트집 하나 더 잡은 거야. 이제 후쿠시마 터뜨렸어. 그러면 바다 오염됐잖아. 그러면 니들이 바다를 오염시켰어. 책임져야 돼 그거. 그러면서 그거 책임은 묻지 마. 책임은 묻지 말고 니들 잘못한 거야. 잘못했으니까 자동차 공짜로 갖고 와. 이런 거. 그런 걸 해야 된다. 금융적으로. 금융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물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왜냐면 난 정치인도 아니고 나처럼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여기저기서 저 패면 뭐 내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 제일 잘 나갔으면 좋겠어. 미국에 기대고 일본에 기대고 중국에 기대고 다 싫어. 나는 다 싫어. 나는 1번도 싫고 2번도 싫어. 그렇습니다. 내가 정치 얘기만 했다 하면은 채팅창은 얼어붙고 하나둘 나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어차피 할 얘기 다 했으니까. 할 얘기 있는 분 있나요? 내 말에 반박을 하고 싶다든가 보태고 싶다든가. 저는 생각이 아주 확고한 놈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변해요. 누가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 싶으면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1번도 2번도 영원히 안 찍겠다는 거야. 나는 팔랑팔랑 나팔기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우리가 잘 나가면 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누구랑 협치를 하네. 누구랑 협치가 아니지. 외국이랑 협치를 하면 큰일 나지. 너무 굴종적이야. 너무 굴종적. 안 그랬으면 좋겠어. 각자 좀 자부심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사람 너무 없어. 작은 나라라서 그런 거 이해하는데 일본이 우리 민족보다 잘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중국이 우리 민족보다 잘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 그냥 힘세다고 떵떵거리다가 1-200년 있으면 망하고 정권 바뀌던 게 중국이잖아. 어차피 우리나라 정권 몇 번 안 바뀌었다고요. 조금 싸우다가 통일신라 되고 일단 고려, 조선, 대한민국 4번밖에 안 바뀌었어. 우리나라 그 사이에 중국은 하은, 주, 진나라, 삼국, 제자 백가에다 5호 16국에다가 뭐가 됐다가 걔 난리 부르스 쳤지. 일본도 사방천지 다 찢어져가지고 전국 시대를 겪고 나서 통일돼가지고 몇백 년 되지도 않았지. 미국 만들어진 지 250년 됐지. 그러니까 왜 애들한테 뿔리고 굴종적으로 구나. 단지 돈이 좀 없다는 걸로. 우리 민족은 돈이 없었던 적은 많지만 가오가 상했던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오가 제일 많이 상했다. 지금이 가장 돈 많은 시대인데 가오는 제일 상해 있지 않나. 떨지 말자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주장하는 거. 아무튼 그래요. 정치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게 돼.